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4기로 투병하고 있는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영상을 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의사분이신데 이제 그 암 투병 하시는 분의 이야기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무래도 이제 같은 환자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좀 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유튜브는 이제 영상을 좀 많이 보긴 봤는데 네. 암 환우분들한테 좀 힘을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의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저 때문에 시작을 했고, 제가 뭔가 삶의 활력이 필요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건 어렵지 않겠다, 내가 겪은 경험들을 나누는 건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사실 제가 받는 도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소통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암 환자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암 환우들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더 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스트레스고 그런 거지 않을까. 어떤 스트레스가 좀? 근데 사실 이 정도 스트레스는 다 받고 지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말 뭐 대단한 충격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사람과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사람, 저는 그래서 그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암밍아웃을 하고 이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또 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건강할 때 이렇게 건강을 더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지 건강을 지키지. 요즘은 그래도 그 의료 파업 때문에 좀 안에 가면 조금 많이 예전보다는 사람이 덜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많죠. 의료 파업이 좀 끼치는 영향이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아직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항암을 주사 항암을 하거나 이런 환자가 아니어서, 이제 CT나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그 전문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딱 그런 타격은 없는데, 저보다 더 위중하신 분들은 이제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이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있었나요? 주변에 그러신 분들 많이 봤어요. 진료를 봐야 하는데 이 파업 때문에 뭐 진료가 미뤄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때 수술을 못한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미뤄졌다거나 뭐 이런 분들을 좀 봤거든요. 이제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뤄도 되니까 이제 미루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미뤄지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안감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병원을 바로 갈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항암을 하는 환자들은 폐렴 이런 것도 걸리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병원이 이런 상태니까 아프면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다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빨리 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에요. 의료 사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마음 놓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항암하는 환자들은 되게 면역에 취약하잖아요. 네. 감기에 걸려도 안 되고, 특히나 폐렴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응급 상황이 생길까봐 이제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병원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뭐 어떤 응급 상황이 있어도 병원을 가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암 환자들은 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의료 파업 때문에 아까 재밌었던 게 주사를 간호사분이 넣는데 덜 안 아프다, 의사분이 넣는 거보다.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주사가 아프고 안 아프고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계속 주사를 맞으니까. 처음에는 전공의 선생님 없어서 주사 못 맞으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주사를 놓고, 또 이제 다들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니까 실력도 다들 있으시고. 상대적으로 젊은 의사분들보다는 그래도 많이 경험하신 간호사분들이 주사를 안 아프게 놓으니까. 훨씬요? 병원이 많은데 여기 이 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지방에 사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을 잘 알지도 못했고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가장 큰 고민이 됐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지방에 사는 암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지방에서 치료를 할 것이냐 서울로 갈 것이냐인데,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예약을 빨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 가장 빨리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여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어쨌든 사기 암 환자지만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병원을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보호자가 무조건 동행을 해야 된다거나 혼자 걸어오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내 몸 상태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혼자서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렇게 병원을 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이런 것도 보세요? 성분이나 이런 것들? 이 약은 제가 3가지 약을 처방받는데요. 네. 1가지가 이제 항암제, 먹는 항암제예요. 요즘에 약이 진짜 잘 나와서 일단은 아직은 사기지만 아직은 그래도 먹는 항암제를 쓸 수 있는 단계여서 하나는 먹는 항암제고 하나는 이제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약, 하나는 이제 뼈를 보호하는 칼슘과 비타민이 들어있는 약,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먹거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타입이 호르몬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이 양성이어서 이제 호르몬을 억제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호르몬이 암세포에 영향을 주는 타입이어서 이제 아까처럼 주사도 맞고 이렇게 약도 이제 매일 하나씩 꼭 먹어야 돼요. 항암제 3알 먹고 항호르몬제 하나, 그 다음에 칼슘, 비타민이 들어있는 약 하나, 그래서 5알을 매일 먹는 거죠. 이 처음엔 도움이 안 됐다고. 처음에는 이제 보통 약이 새로 시판이 되면 이게 보험 적용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다행히 이제 보험 적용이 된 후에 먹을 수 있어서 지금은 뭐 한 달에 13만 원? 그 정도 비용을 내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약인데 초반에는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해서 그렇게 주고 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 13만 원에서 이제 또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개인 실비보험에서 5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부담하는 건 한 7만 원? 병원비는 올 때마다 병원비는 올 때마다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올 때는 그렇게 들고, 검진이 있을 때도 한 6, 7만 원 정도? 의료 민영화 막 이런 이야기 나올까봐 제일 걱정하는 게 아마 이런 환자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의료 파업도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되게 환자들은 불안해하죠. 이렇게 혜택을 받아도 교통비나 뭐 식단을 잘 챙겨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드는 돈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의료비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암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전조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보통 이제 초음파로 검사를 하니까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지켜봐도 된다, 3개월 후에 다시 보자 이래서 3개월 후에 다시 갔다가 이제 암을 진단받은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기로는 초반에 다른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한 번 더 받다거나 아니면 아예 초반에 처음부터 큰 병원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지방에서 이제 병원을 갔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일 처음에 그냥 동네 병원에서는 아마 이거 수술을 하자고 할 겁니다. 의사에 따라서 지켜보자고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급병원으로 가세요. 이래서 이제 제가 대구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때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증상 때문에 가게 됐어요? 이제 유방에서 이렇게 피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속옷에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라서 동네 병원을 갔고 동네 병원에서는 이제 위험하진 않은데 공간만 보였던 거예요. 초음파를 했을 때 그 공간만 보이는데 사실 공간에 뭐가 보이진 않는다. 근데 그 공간이 있다는 건 안에 뭐가 작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거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저는 아예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른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아직은 뭐가 보이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기다려보자. 이제 이렇게 진단이 나와서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 병원도 작은 병원은 아니었거든요. 대구에 있는 병원도 나름 이제 믿고 기다렸는데 또 3개월 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내가 다른 병원을 더 가봤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전조 증상이 정확하게 온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후회가 되죠. 그때 차라리 병원을 가서 다른 병원을 한 번 더 가봤더라면.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